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존입니다. 오늘은 4월 22일 월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쿠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아니나 다를까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또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를 보면은 형사 기소권에 이렇게 또 걸리게 되면서 지금 이 재판이 이렇게 또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배심원들을 이렇게 또 뽑았거든요. 배심원들을 이렇게 또 뽑게 되면서 12명을 이렇게 또 뽑게 됐습니다. 5명이 남성이고 그리고 이제 7명이 여성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신변 같은 것들은 이제 잘 보호가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이제 누가 이렇게 배심원으로 뽑혔는지는 모른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남자 5명 그리고 이제 여자 7명 이렇게 또 뽑혔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배심원이 이제 여성분들이 더 많으시다 보니까 트럼프 이번 재판에서 완전히 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오늘도 재판에 이렇게 또 출석을 하게 되면서 트럼프는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오늘 또 내가 여기 재판에 나옴으로 해가지고 선거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미국한테 굉장히 슬픈 일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은 정치적으로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요거는 그냥 이제 전적으로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이 포르노스타라 이렇게 으쌰으쌰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 포르노스타한테 내가 이제 대통령 후보 이 정치계에 들어갈 것이니까 제발 이거 이제 발설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13만 달러를 트럼프 그룹에서 변호사 자금으로 이렇게 하면서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잘못된 거죠. 자신의 돈도 아니고 회사 돈을 이용을 해가지고 변호사 뭐 선임료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에 걸쳐가지고 34번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또 줬대요. 그렇게 주게 되면서 이거는 명백한 불법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또 걸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적으로 트럼프가 더러운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재판이 일어난 것이지. 아니 이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 가지고 재판을 받는 것을 이것을 정치적 박해라고 하는지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회사 돈을 횡령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회사 돈을 횡령을 해가지고 자신이 임야금 돈을 주는 것을 이렇게 회사 돈을 이용을 해가지고 변호사 선임료를 하고 하면서 이렇게 가짜로 이렇게 사기를 치면서 줬다라는 게 요게 핵심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거의 확실시 요번 재판에서 트럼프가 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 트럼프가 이 재판에서 진다고 하더라도 최고 형량은 20년형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최소로는 뭐 4년형을 받을 수 있기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트럼프는 전에 이렇게 또 대통령이었다 보니까 실제로 이 형량까지는 받지는 않을 것 같다. 그냥 이제 벌금형만 받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벌금형만 이렇게 받더라도 트럼프는 계속 이렇게 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지금 그 재판들마다 다 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 지고 있고 그리고 벌금들도 더 이렇게 또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 미국에 있는 이 유권자들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트럼프가 계속해가지고 이 재판에서 진다고 하면은 이거는 트럼프가 진짜 잘못한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트럼프를 안 뽑아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진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올해 대선에서 이제 똑 떨어지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아니 내가 지금 이 대선 활동을 해야 할 이 시기에 이 선거 운동을 해야 할 이 시기에 여기 재판에 불려 나와 있다라는 거 이 자체가 미국한테는 굉장히 슬픈 일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게 너한테 슬픈 일이겠지 미국한테 슬픈 일이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내내 트럼프는 이 재판에 이렇게 또 불려가게 되면서
대선 활동을 하지를 못했었거든요. 이렇게 또 대선 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말에 대선 활동을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선거 이제 유세 활동을 하려고 저번 토요일에 무슨 스케줄을 이렇게 또 잡아놨었다고 하네요. 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트럼프가 이 선거 유세를 하려고 스케줄을 잡아놨었는데, 그런데 트럼프한테는 이렇게 또 날씨까지 안 따라와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노스캐롤라이나 저번 주 토요일에는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그 선거 유세를 캔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뉴스가 이렇게 또 계속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미국이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 트럼프는 유세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계속해가지고 재판 활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재판에서도 이제 계속 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이 트럼프가 이 정치자금 이 후원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후원 받는 것들도 계속해가지고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 재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법률 비용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게 하루에 막 거의 20만 달러씩, 15만 달러씩 계속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지금 이 선거 활동을 하기 위한 그 정치 자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에는 그리고 이 트럼프랑 이 정치 자금만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한 2배 정도가 이렇게 또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를 지지율에서 지금 뛰어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최근에 계속 하고 있는 이런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예전에는 트럼프가 확실히 더 많았었는데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씩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트럼프는 계속해가지고 구렁텅이 속으로 이렇게 또 계속 빠지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제발 좀 계속 이 상태로만 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절대로 미국의 대통령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또 여기 뉴스에서 보면은 지금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을 떠나가지고 트럼프한테 지금 쏠리고 있는 그런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지금 이 젊은이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경제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더 많이 타격을 주는 그 연령층을 본다고 하면은 젊은 층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집이 하나가 있고 뭐 차가 있고 그리고 가정이 있는 게 이게 또 아메리칸 드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값이 너무나 지금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집을 사는 거는 너무나 어려워지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집 사는 것을 포기를 하게 되면서 지금 뭐 계속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정권을 이끌어 가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의 집값은 계속해가지고 이제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 같다. 그리고 우리의 아메리칸 드림은 더 멀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의 경제 상황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트럼프가 적임자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젊은 층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원래대로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공화당은 좀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공화당을 이렇게 지지를 하고, 그리고 민주당을 보면은 좀 젊은 층들이 이 민주당을 지지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조금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고는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미국에서 사는 게 너무 각박하다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있어봤자 계속 힘들어질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과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젊은 층들을 도와줄까요? 절대 안 그럴 것이거든요. 아시다시피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특히 이 공화당 같은 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좀 이제 부자들한테 더 친근한 그런 법안들을 더 잘 만들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수파들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도록 이렇게 또 만드는 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젊은 층들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렇게 미국이 힘들어진 것은 지금 다 힘들거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이제 극복하는 그 과정이 힘든 것이지, 이제 좀만 지난다고 하면은 미국이 굉장히 잘 돌아가면서 중국을 제치면서 전 세계 1위를 다시 계속 이끌어갈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이 유권자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후보나 둘 다 별로 또 굉장히 싫어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대선에 대해 가지고 좀 관심이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이 유권자들 중에 대략 한 64%밖에 되지 않는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올해 대선은 좀 이제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이제 저번 대선이랑 너무나 똑같다 보니까 너무나 관심이 없는 그런 이제 대선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년 만에 최저치라고 한다고 하네요. 20년 만에 똑같은 사람이 또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또 붙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엄청나게 늙은 두 후보가 나와가지고 내가 더 잘할 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다 보니까 이 미국인들도, 이 유권자들도 좀 짜증내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불법 이민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불법 이민자들 중에 이 미국의 시민권자랑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불법 이민자한테 체류를 이렇게 또 허용을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10년 넘게 이렇게 또 산 사람이나, 아니면은 이 미국의 시민권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 생활을 한 5년 동안 유지를 한 사람들이면은 불법 체류자더라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영주권을 주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만약에 이게 실제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70만 명 정도가 혜택을 입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리 미국의 시민권자랑 이 불법 체류자랑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합법적인 이 영주권이 나오지는 않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불법적이 아니라 미국에서 뭐 다른 비자로 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유학생 비자로 오거나 그런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있다가 이 미국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영주권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불법 체류자는 미국인이랑 결혼을 하더라도 이제 합법적인 영주권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처음 알았네요. 어쨌든 간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70만 명 정도 미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제대로 이 합법적인 게 이렇게 또 없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또 구제를 이렇게 또 해주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미국인이랑 결혼을 하게 됐다고 하면은 이제 영주권도 이제 나와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또 얼스데이였거든요. 이 얼스데이를 이렇게 또 맞이를 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은 $7 빌리언, 70억 달러를 솔러 for all이라고 해가지고 태양열 에너지 지붕에다 이렇게 또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중산층이랑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들한테 더 쉽게 이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7 빌리언 이렇게 또 수입을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 있는 이런 솔러 패널들에 대한 잡들이 한 20만 개가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전력난이 계속해가지고 지금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AI 그리고 이 전기차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전기를 지금 더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전기를 쓰는 게 보통 이 미국에서 이 전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석탄을 이용을 하거나 이 내추럴 가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전력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를 쓰는 게 친환경이라 가지고 지금 쓰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친환경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 패널에 대해 가지고 빨리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쓰이게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뭐 석탄이나 이 가스 같은 거를 덜 쓰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이 얼스데이를 이렇게 또 맞이를 해가지고 $7 빌리언 이게 솔직히 말해가지고 솔로 패널을 이제 지붕에다가 설치를 하는 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저도 한번 알아봤는데 저희 집에다가 이 솔로 패널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 장치까지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게
한 6만 달러에서 7만 달러 정도가 들더라고요. 네, 굉장히 비싸가지고 저는 그냥 전기세 그냥 내는 게 더 싸겠다라고 해가지고 아직은 설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뭐 저소득층들이나 그리고 이제 중산층들한테 더 손쉽게 이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7 빌리언 달러, 70억 달러를 이렇게 또 투입을 한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좀 이따가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솔로 패널들이 미국 전역에 있는 집들에 다 설치가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전력난을 좀 해소할 수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 AI랑 그리고 이 전기차들 때문에 전력 소비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고 하네요. 빨리 이 솔로 패널들, 이것뿐만이 아니라 친환경 이 에너지 이렇게 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이제 발전소 같은 것들 빨리 좀 더 많이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얼마 전에 이란에다가 대고 이렇게 또 공격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원래는 이스라엘이 이란에다가 대고 엄청나게 대규모 공격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란에 있는 뭐 테헤란이랑 해가지고, 테헤란 근처랑 해가지고 군사기지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미사일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전투기 뭐 출격시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쏟아 부으려고 했었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미국이 맞고, 그리고 수많은 다른 나라들의 리더들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압박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그만 뭐 미사일 몇 개만 이렇게 또 날려가지고 조금만 공격을 하고 이렇게 또 말았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특히 미국에서 엄청나게 손을 썼다고 하는데요. 저번 19일에 이 미국이 화이트하우스랑 해가지고 굉장히 바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다가 대고 이렇게 또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대규모로 이렇게 또 공격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전면전으로 이렇게 또 붙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5차 중동 전쟁으로 이렇게 또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화이트하우스가 저번 주에는 엄청나게 바빴다고 하네요.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뭐 국방장관들 다 모여가지고 막 회의하고 막 날라가고 막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이스라엘이 조금 미사일만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말았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미국의 이 뭐 군함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군함들이 이 이스라엘 근처에 가가지고 만약에 전면전이 된다고 하면은 이란이 또 엄청나게 많은 미사일을 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좀 이제 방어를 해주기 위해 가지고 군함 같은 것들도 이 이스라엘 근처에다가 배치를 하는 등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겨우 5차 중동 전쟁을 피할 수가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바이든 대통령을 보면은 이 미국의 대통령이면서 그러면서 올해 대선을 이렇게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이 중동에서는 너무나 좀 급박하게 이렇게 또 상황이 돌아가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진짜 엄청나게 바쁘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80세가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쁘게 사신다는 게 진짜 대단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웬만하면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좀 넘겨주고 그래 하지 않나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트럼프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내가 트럼프 때문에 다시 나오는 거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모든 거는 트럼프 때문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요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한국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또 한번 뉴스에 이렇게 또 가져와 봤는데, 이 불닭 있지 않습니까? 삼양라면에서 나온 이 불닭, 특히 이 까르보나라 이 불닭이라고 해가지고 이 불닭 라면이면서 이제 조금 이제 매운맛을 중화시켜주는 그 뭐 치즈 같은 게 이렇게 또 들어갔거든요. 까르보나라 식으로 이제 만든 이 불닭이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어마무시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까르보나라 불닭을 구하려고 미국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할 수도 없다고 해요. 너무나 이제 풍기 현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까르보나라 이 불닭만 이렇게 또 사다 보니까 엄청나게 사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 영상을 봤는데 이 틱톡인가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또 올라와서 이렇게 또 봤는데, 어느 한 이제 꼬마 여자의 아이가 있는데 생일이에요. 생일인데 이제 선물을 이렇게 또 받지 않습니까? 선물을 이렇게 또 받는데, 선물을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이제 포장을 이렇게 또 뜯어보니까 거기에 갑자기 보니까 선물을 보니까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너무나 고맙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선물을 보니까
까르보나라 불닭이 거기 딱 있는 것입니다. 까르보나라 불닭 그 5봉지 한 팩 있지 않습니까? 그 한 팩이 선물로 이렇게 또 받으면서 너무나 감동적이다. 내가 꼭 사고 싶었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미국에서 까르보나라의 불닭이 엄청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 이 LA 근처에 있는 뉴스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여기 LA에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저번 주 이 토요일쯤인가 여기에서 이제 트램이 이렇게 또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트램이 사고가 났었다고 하네요. 트램이 가드레일이랑 이렇게 또 부닥치게 되면서 사고가 나게 되면서 15명 정도가 이렇게 또 부상을 입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이 유니버설 스튜디오, 제가 또 이제 애니얼 패스를 해가지고 자주 가야 되는데 자주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가족 이제 내 가족 다 한 다음에 그리고 또 자주 갈 생각에 제가 이 파킹도 이렇게 또 하려고 좀 더 비싼 거를 이렇게 또 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100 이상씩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못 가고 있어가지고 야 이제 진짜 다시는 애니얼 패스 같은 거 하지 말아야지 라고 지금 다짐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유니버설 스튜디오 이제 저희 이제 7월달까지 이 애니얼 패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제 부지런히 다녀야 되는데 또 요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니까 유니버설 스튜디오 가더라도 좀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이 에콰도르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에콰도르에서는 최근 들어가지고 이 갱단들 있지 않습니까? 이 조직 폭력배들이 엄청나게 지금 설치고 다니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콰도르에서 범죄율이 어마무시하게 폭등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교도소에서도 지금 뭐 난리가 나고 있다고 하고요. 뭐 교도소가 갱단들에 의해 가지고 뭐 장악이 돼가지고 교도소가 뭐 교도소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도 있고 그리고 이 에콰도르에서 이제 길거리에 걸어 다니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길거리에 걸어 다니는 것도 굉장히 좀 이제 위험하다고 하네요. 갱단들이 너무나 설치고 다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에콰도르에서 이제 국민적인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갱단들을 잡기 위해 가지고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는지에 대해 가지고 투표를 했다고 해요. 다시 말해 가지고 이 범죄와의 전쟁에 대해 가지고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투표를 하니까 이 에콰도르 국민들 대다수가 제발 좀 빨리 그렇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또 찬성표가 더 많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에콰도르에서는 이제 이 군인들이 에콰도르 이제 길거리에 이제 즐비할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에콰도르도 빨리 이 갱단들과의 전쟁을 해가지고 갱단들 싸그리 다 잡아들여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요것을 이렇게 또 보니까 엘살바도르 있지 않습니까? 엘살바도르가 진짜 대박으로 잘하지 않았나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의 미국 주식시장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다우존스는 0.6% 정도에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은 0.7% 정도에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은 0.8% 정도에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잘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저가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최근 들어가지고 막 6일 동안 뭐 7일 동안 계속해가지고 미국의 주식시장이 좀 많이 내려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주식이 많이 내려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저가 매수가 이렇게 또 들어왔다고 하고 거기에다가 이 미들리스트 텐션 있지 않습니까? 중동에서의 이런 이제 긴장이 완화가 되게 되면서 아마도 뭐 5차 중동 전쟁 같은 것들은 이제 안 일어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의 주식시장은 살짝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번 주에는 또 이제 빅 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 실적 발표에 지금 귀 기울이고 있다고 하고 거기에다가 이번 주 안에 지난 3월달 PC 지수가 나온다고 하네요. 또 이 미국에 얼마만큼 인플레이션이 됐는지에 따라 가지고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 가지고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좀 이제 많이 내려가지 않았었습니까? 많이 내려간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미국에 지금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이 정부에서 지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저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 무기 지원안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또 통과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 정부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미국 국채를 지금 쏟아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로 많은 국채를 지금 쏟아내고 있다고 하네요. 지출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5%가 지금 넘어가는데 국채 금리는 계속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시장이 계속 이렇게 또 힘든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 옷 브랜드 익스프레스 아시나요? 이 익스프레스가 뱅크럽시를 이렇게 또 파일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뱅크럽시를 이렇게 또 파일을 하면서 아마도 매장 한 100여 개 정도를 이렇게 또 닫으면서 남아있는 매장들을 이렇게 또 살리기 위해 가지고 브랜드를 이렇게 또 살리기 위해 가지고 뱅크럽시를 하기는 했지만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구조조정이 있지 않습니까? 구조조정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 엑스프레스 주식은 정말 안타깝지만 이제 휴지 조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저도 많이 이렇게 또 당했는데 뱅크럽시 하면은 주식은 우선 휴지 조각이 됩니다. 너무나 좀 이제 안타깝지 않나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델타 항공 있지 않습니까? 이 델타 항공에서는 직원들한테 급여를 한 5% 정도 이렇게 또 올려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델타 항공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의 최저 시급은 이제 19달러가 됐다라고 뉴스에 올라왔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 시급 같은 것들이 계속 이렇게 또 올라가다 보니까 덩달아가지고 이런 상품들에 대한 가격도 계속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좀 악순환인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되다 보니까 급여도 올려야 되고 그리고 급여를 올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되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려는지 모르겠으면서 어쨌든 간에 이제는 좀 내려와야 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테슬라는 오늘도 3%가 빠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테슬라 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전기차 있거든요. 리라고 해가지고 이 중국 전기차도 한 8% 정도 이렇게 또 빠지는 등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전기차들에 대해 가지고 수요가 지금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수요가 많이 줄어들면서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이 자동차 기업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기업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컴피티션이 엄청나게 거세졌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기차 파는 데 있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지금 힘들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아시다시피 저번 주에 테슬라 차량들에 대해 가지고 2,000달러씩 가격을 할인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12,000달러짜리를 8,000달러로 내리는 등 가격 할인이 엄청나게 있었는데 이렇게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리 자동차도 이제 가격 할인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네요. 컴피티션 때문에 가격 할인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수익이 줄어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익이 줄어드는 데다가 이제 컴피티션 때문에 수요가 지금 더 줄어들고 있어. 팔리는 게 더 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수요는 훨씬 더 줄어들 것 같다라고 하면서 주식은 계속 이렇게 또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테슬라의 주식은 올해 들어가지고 40%가 빠졌다고 합니다. 40%. 엄청나게 지금 빠지고 있는 와중에 테슬라는 이번 주에 또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하거든요. 실적 발표를 하는데 아마도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매출은 대략 한 40% 정도 이제 급감한 것으로 이렇게 또 나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4년 만에 처음으로 이 매출이 급감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실적 발표에 앞서가지고 지금 이 테슬라 주식은 계속 내려가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샘 알트맨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샘 알트맨이 아시다시피 오픈 AI를 이렇게 또 설립을 하게 되면서 이 AI 붐을 이렇게 또 일으킨 그런 이제 주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AI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제 많은 말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으면서 이 AI가 너무나 많은 전력을 먹고 있다.
라고 이렇게 계속 뉴스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샘 알트만은 이 전력난, 이 AI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전력난을 이렇게 또 해소를 하기 위해 가지고 태양열 있지 않습니까? 이 태양열 에너지에 2천만 달러를 이렇게 또 스타트업에다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샘 알트만은 이렇게 전력난을 이렇게 또 해소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솔러 에너지에 이렇게 또 투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SMR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소규모 뭐 핵융합 그런 뭐 에너지 뭐 그런 발전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렇게 또 투자를 하는데 이 전력난을 어떻게 해소를 할지에 대해서도 지금 AI랑 같이 이렇게 또 발맞춰 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대 있지 않습니까? 현대도 지금 이 졸지에다가 이 전기차 만드는 그 공장을 이렇게 또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현대 이 졸지에 있는 이 전기차 만드는 이 공장을 전부 다 태양광으로만 이 전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차를 만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이 현대랑 매트릭스라고 하는 태양열 에너지 회사인가 봐요. 여기랑 이렇게 또 제휴를 맺어가지고 현대 전기 자동차 만드는 이 공장에다가 이 태양열 에너지를 이제 잔뜩 이렇게 또 심어가지고 뭐 여기 위에다가 심을 건지 뭐 다른 데다가 이렇게 또 심을 건지는 모르겠지만 태양열 에너지를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이 태양열 에너지로만 이 전기차를 이렇게 또 생산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진짜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현대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 애플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올해 들어가지고 이 애플이 아이폰 16을 이렇게 또 발표를 할 거란 말이에요. 출시를 할 건데 그러면서 만약에 이 애플에서 이 아이폰 16을 이렇게 또 발매를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이 AI가 또 엄청나게 감미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폰 16을 이렇게 또 살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그때쯤 된다고 하면은 지금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이 애플의 주가가 36% 정도는 더 뛸 수가 있을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애플을 보면은 별로 좀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애플의 주가는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애플에서 지금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깨우치게 되면서 AI에다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플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 그런 기기들에 대해 가지고 이 AI가 엄청나게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또 이제 애플을 또 사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애플을 보면은 충성 고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I가 감미가 된 그런 아이폰 같은 것들이나 뭐 맥 제품들이 이렇게 또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이 애플의 주가 다시 급상승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애플이 좀 실적이 저조한 게 이 아이폰 판매량이 좀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애플의 주가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에서는 이 아이폰을 좀 이제 저렴이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싼 모델, $200, $300짜리 진짜 싼 모델을 내놔야 한다. 라고도 이렇게 또 조언을 하고 있다라는 투자가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애플에서 내놓고 있는 이 아이폰들 중에 가장 싼 것은 SE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이 아이폰 7 때 나왔었던 그 디자인을 가지고 이제 좋은 칩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또 파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가격이 $43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좀 비싸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차라리 좀 더 싸게 해가지고 한 $200, $300짜리 진짜 초저렴이 아이폰 같은 거 생산을 해야 하는 것 같다라고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투자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 TSMC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반도체, 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 반도체 생산 기업을 본다고 하면은 이 TSMC거든요. 그러면서 이 TSMC가 최근 들어가지고 주식이 한 13% 정도나 빠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올해 초에 이렇게 또 들어서가지고 이 반도체에 대한 그 주식들이 엄청나게 잘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오르기는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나 뭐 TSMC랑 이렇게 해가지고 버블이 많이 낀 것이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또 많지 않았었습니까? 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좀 이제 버블이 어느 정도 이렇게 또 가라앉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지금 이 미국 주식시장이 다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내려가고 있으면서 특히 반도체 주식들이 지금 좀 더 많이 내려가고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TSMC는 최근에 13% 정도나 이렇게 또 빠졌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좀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구글한테 지금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구글을 보면은 이 구글에서 뉴스를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거든요. 뉴스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뉴스 채널들에서는 이제 무료로 이렇게 인포메이션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제공을 해주는 것이 아니느냐. 그렇기 때문에 구글에서는 이런 이제 광고 같은 것들, 수익 같은 것들을 이제 배분을 해라 라고 하면서 이 구글한테, 이 뉴스 채널들한테 돈을 줘라 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구글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이제 버는 거 거의 없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차라리 링크를 끊겠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뉴스 채널들에 대해 가지고 링크를 지금 하나 둘씩 끊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과연 이 구글에서는 어떻게 이 난관을 해결을 해나갈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굉장히 또 잘 나갔었던 기업이 있었거든요. 이 나이키. 나이키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사람들이 밖으로 싸돌아다니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이키는 진짜 잘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이키 주가가 엄청나게 잘 올라갔었고, 그리고 이제 판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나이키 주식이 지금 오히려 지금 더 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나이키 판매가 저조하다 보니까 이 나이키 미국에 있는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오레곤에 있는 이 헤드쿼터에 있는 직원들 740여 명 정도를 지금 자르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이키 본사 직원들 740여 명을 이제 오는 6월달까지 이렇게 또 자른다고 하니까 나이키가 지금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국제 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국제 유가는 오늘 소폭 내려갔다고 합니다. 지금 뭐 이란이랑 그리고 이스라엘이랑 텐션이 이렇게 또 좀 낮아지고 있으면서 지금 이 국제 유가는 소폭 내려가고 있다고는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올해 들어서만 본다고 하면은 올해 들어서만 국제 유가는 11% 정도나 급등을 한 상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아마도 계속 올라가가지고 올해 말쯤에는 $100도 넘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과연 이 국제 유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은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높은 상태로 유지를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 인플레이션 잡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 유가도 어느 정도 잘 잡혀야지만 이 인플레이션을 잘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도 빨리빨리 좀 잘 좀 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한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with all your own. Missing someone.